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버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관련된 연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라고 해보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가치가 100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자동차로부터 내가 얻는 효용이 있을 테고 이제 그 효용을 이제 뭐 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누가 와서 내가 당신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얼마에 팔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지금 자동차로부터 받는 효용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가 150만 원의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팔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150이 100보다 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100인데 자동차를 팔고 150을 받으면 100보다 150이 더 크니까 더 효용이 높죠. 그래서 150 줄 테니까 자동차를 팔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팔겠죠. 근데 100보다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 팔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안 팔겠죠. 그래서 100만 원, 자동차가 100만 원 어치 효용이 있으니까 90만 원에 팔 바에야 그냥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100만 원만큼 효용을 누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려고 하면 당신이 뭐 얼마까지 이렇게 최대한 그러면 뭐 얼마 정도는 돼야 이 자동차를 팔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10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의 willingness to accept, 자, willingness to accept이 10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15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accept을 안 하겠죠? accept을 하겠죠. 그 140 하면은 또 accept을 할 테고, 근데 100보다 낮은 가격에는 이제 팔겠다고 accept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willingness to accept이 이제 100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0만 원은 돼야 내가 이제 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willingness to accept은 지금 100이에요. 자,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로부터 얻는 효용이 100만 원인데 현재 이 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불할 의향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0에 자동차를 사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로부터 얻는 효용이 100인데 150이나 주고 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진 않겠죠. 자, 반대로 이제 뭐 100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로부터 얻는 효용이 100인데 그거보다 적은 가격인 90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그래서 willingness to pay는 100일 거예요. 자동차로부터 100만큼의 효용을 얻으니까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도 100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템 혹은 어떤 뭐 물건으로부터
100이라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100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willingness to accept이나 willingness to pay나 똑같이 그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100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이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willingness to accept 그 값이나 그 사람이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willingness to pay의 값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듯이 원래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willingness to pay하고 willingness to accept 값을 봤더니 willingness to pay의 값이 더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 상황은 이 사람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그 사람이 상품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는 이 사람의 willingness to accept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얼마는 되어야 이 상품을 팔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willingness to pay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상품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상품을 갖기 위해선 당신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 했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50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가 그 해당 상품을 가지지 않고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그 사람의 willingness to pay가 80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80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80이기 때문에 자기는 최대한 80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지불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willingness to accept이 150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15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50은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willingness to accept이 더 크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앞에서 얘처럼 자동차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80인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150으로 훨씬 높다는 거죠. 즉 해당 상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혹은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사실 행동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사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선호에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보다 나은 정부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네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 경제학 또 실험 경제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초창기에 이제 1990년에 진행된 연구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좀 이른 시기에 연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여기서 지금 한 3페이지 정도 걸쳐서 이 카네만과 그 동료들이 한 이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냐 하면, 자, 코인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코인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이제 사고 팔 건데, 이 코인은 나중에 실험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코인 하나당 뭐 캐시 얼마로 쳐서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현금화되는 어떤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코인 하나당 이제 뭐 25센트에서 최대 8달러 75센트까지 가격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코인을 나눠줬어요. 그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코인을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왼쪽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코인이 없는 사람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코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서로 코인을 사고 팔게 해줬어요. 자, 그럼 파란색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코인을 파는 셀러가 될 테고, 빨간색 사람들은 이제 코인을 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파란색 사람들에게는, 자, 당신은 그러면 뭐 최소한 얼마 정도 되어야 코인을 팔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파란색 사람들한테는 이제 willingness to accept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파란색 사람들은 지금 셀러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코인을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자, 최소한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당신은 코인을 팔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willingness to accept을 측정을 했고, 빨간색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코인이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즉 이제 willingness to pay를 측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종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셀러들한테는 willingness to accept을 측정을 하고, 바이어들한테는 이제 willingness to pay를 측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둘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willingness to pay하고 willingness to accept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뭐 25센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코인에 대해서 25센트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 25센트는 돼야지 내가 코인을 팔죠 라고 얘기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뭐 코인 하나당 가치가 25센트니까 나는 뭐 최대한 뭐 25센트까지만 뭐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willingness to pay하고 willingness to accept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둘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인에 대해서는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또 바로 어떤 연구가 계속되었냐면, 자, 이 코인에 대한 이제 코인을 이제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실험이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커피 머그, 그래서 커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커피 담아서 마시는 그 컵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파는 연구가 바로 이어져서 수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 커피 잔을 줬어요. 그래서 이 절반의 학생들한테는 각각 커피 잔을 하나씩 줬어요. 이게 아마 코넬에서 수행된 연구일 텐데, 그래서 보통 학교 기념품 샵에 가면 학교 로고가 쓰여져 있는 그런 커피 잔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아마 $6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6짜리 커피, 그 아마 코넬 대학 걸 거예요. 그래서 코넬 대학 로고가 있는 커피 잔을 이 파란색 사람들한테는 나눠줬어요. 그래서 파란색 사람들은 지금 머그가 있는 사람들이고, 빨간색 사람들한테는 안 줬어요. 그래서 빨간색 사람들은 머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머그컵을 이제 서로 사고 팔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그의 셀러가 될 테고, 빨간색 사람들은 머그의 이제 바이어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의 willingness to accept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셀러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최소한 얼마 정도 돼야 당신이 지금 받은 머그컵을 파실 건가요? 하고 물어봤고, 빨간색 사람들한테는 이제 willingness to pay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그컵을 사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연구를 하고 나서는 또 바로 또 뭘 했냐면 비슷한 연구인데 이번에는 이제 볼펜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뭐 한 4불 정도 되는 이제 볼펜을 절반의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다른 절반의 학생은 이제 볼펜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볼펜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제 볼펜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앞에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코인이라는 것을 사고 팔게 해줬었죠. 자, 지금 그 다음에는 머그 그리고 펜을 사고 파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코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제 머그나 펜의 경우에는 willingness to accept이 willingness to pay보다 훨씬 컸어요. 거의 2배 정도의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willingness to pay보다 willingness to accept이 훨씬 큰 거죠. 즉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는 거죠. 즉 이제 머그컵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원래는 사람들이 머그컵이라는 거는 가격이 6불이니까 어쩌면 뭐 머그컵에 대해서 가치를 모두가 똑같이 6불만큼 뭐 책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머그컵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머그컵을 나눠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머그컵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willingness to accept이 늘어나고 따라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머그컵 그리고 이제 펜에 대해서 willingness to accept의 값이 willingness to pay보다 훨씬 커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구나. 그래서 재밌게도 코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머그컵 그리고 펜과 같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willingness to accept이라는 게 결국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인데, 자, 이게 결국 willingness to accept이 더 크게 나온 이유가 이거는 그냥 이 셀러들이 그냥 파는 가격을 그냥 높이 부르고 싶어서 이제 그냥 가격을 세게 부르다 보니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요? 그래서 셀러들이 이 머그라든가 펜에 대해서 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을 높이 불러서 좀 프라핏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가격을 그냥 너무 잘못해서 높이 부르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이제 뭐 요런 반론을 제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답변은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코인 시장에 대한 연구 요 앞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 willingness to accept과 willingness to pay의 차이가 없었었죠. 자,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자, 이 연구자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실험도 했냐면 자, 이 가격이 그냥 랜덤하게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실험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서 이 지금 머그컵 관련된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셀러들한테 willingness to accept 그리고 바이어한테 willingness to pay를 물어본 다음에 서로 이제 가격이 이제 매치가 되는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사고 팔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마지막 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willingness to accept과 willingness to pay를 이제 물어보고 값을 받은 다음에 가격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의 willingness to accept과 willingness to pay를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랜덤하게 가격을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반론 있죠. 셀러들이 가격에 결국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셀러들이 더 높은 이윤을 받기 위해서 좀 가격을 세게 부리려고 하다 보니 willingness to accept 값이 너무 크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 줄에서 수행된 연구에서처럼 가격은 지금 랜덤하게 선택이 되고 그래서 셀러가 얘기를 하는 이런 willingness to accept이나 바이어가 얘기하는 willingness to pay가 가격에 영향을 안 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willingness to pay보다 willingness to accept이 더 큰 값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셀러들이 뭐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좀 무리해서 세게 부르다 보니 willingness to accept이라는 것이 좀 크게 값이 나온 게 아니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후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당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의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해당 상품을 보유함으로써 그 해당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연구도 했냐면 왜냐하면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이거는 이제 초창기 연구들인 상황이라서 이 경우는 전통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경제학적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단순히 보유함으로 인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게 부여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때였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연구를 수행을 했냐면, 자, 이제 머그를 가지고 아까 그 컵 있죠? 이제 컵을 가지고 진행이 된 연구인데, 자, 컵의 가격이 이제 뭐 0, 그리고 25센트, 50센트 쭉 해서 이제 9달러 25센트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셀러들은 지금 머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머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머그 가격이 0이면 너 머그 팔 거야? 뭐 안 팔아요. 그러면 머그 가격이 25센트면 너가 가지고 있는 머그 팔 거야? 뭐 안 팔아요. 50센트면 안 팔아요. 하다가 그래요. 뭐 6불 정도 되면 팔래요. 7불 팔래요. 요렇게 이제 셀러들이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그를 팔지 안 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바이어의 경우에도 머그컵, 이제 머그가 0, 당신은 지금 머그가 없는데, 머그가 만약에 0이면 당신은 살 건가요? 당연히 사야죠. 25센트면 살 건가요? 사야죠. 50센트 사야죠. 하다가, 뭐 7불이면 안 사요. 8불 안 사요. 9불 안 사요. 이렇게. 바이어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지금 머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머그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 근데 바이어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추저라고 불렀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이렇게 머그 가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당신은 이제 지금 머그의 가격이 0인데 당신은 머그를 받겠어요? 아니면 이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머그를 갖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머그 가격이 25센트예요. 그럼 당신은 머그를 갖겠어요? 아니면 지금 해당하는 이 가격인 25센트를 받겠어요? 당연히 머그를 받아야 되겠죠? 50센트면 당연히 머그를 받겠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만 7불쯤 되면 당신은 지금 머그 가격이 7불인데 당신은 머그를 받겠어요? 아니면 머그 가격에 해당하는 7불을 받겠어요? 나는 머그 안 받고 7불 받을래요. 8불 받을래요. 9불 받을래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예에서 파란색 이 칼럼은 이제 셀러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빨간색 칼럼은 지금 바이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까만색은 이제 추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이제 willingness to accept과 willingness to pay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여기서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셀러와 추저 간의 선택을 이제 비교하는 게 또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셀러와 추저가 처한 상황이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자, 50센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머그 가격이 50센트예요. 자, 그럼 셀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머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머그를 이제 안 팔면 자기는 그냥 그 머그를 갖는 거고, 머그를 팔면 50센트를 갖는 거죠. 자, 추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머그는 없는데 자기가 머그를 선택하면 머그를 갖게 되고, 돈을 선택하면 50센트를 갖게 돼요. 자, 따라서 지금 셀러와 추저가 처한 상황이 똑같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셀러는 애시당초 머그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셀러나 추저나 사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유일한 차이점은 셀러는 지금 머그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고 추저는 머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머그를 지금 셀러와 추저가 머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유일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셀러와 추저의 선택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 차이 만약에 셀러와 추저가 지금 뭔가 다르게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차이점은 결국 머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그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결과를 보니까 자, 셀러들은 지금 7.12불에서 이 결정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그 가격이 7.12 이하인 경우에는 셀러들은 머그를 안 팔고 그냥 자기가 킵하는 거를 선택을 했고 7.12보다 가격이 높으면 머그를 팔고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반면에 추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값이 3.12로 지금 셀러의 그 값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죠. 즉 추저의 경우에는 머그 가격이 3.12보다 이제 이 머그 가격이 3.12보다 낮으면 머그를 선택을 하고 머그 가격이 3.12보다 높으면 머그 대신 그 캐시를 받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값이 거의 뭐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 간에도 보니까 이제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이어와 추저 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셀러와 바이어 간 그리고 셀러와 추저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큰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 머그의 소유 여부, 결국 머그의 소유 여부로부터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 따라서 이게 지금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이 지금 작동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이 참 재밌는데 이제 전통 경제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과죠. 뭐 사람들의 선호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머그라고 하면 어떤 커피컵이라고 하면 그 커피컵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커피컵을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커피컵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가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건 전통 경제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과였죠. 자, 그러나 뭐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 머그 커피컵에 대한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지금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단순히 머그라든가 펜이라든가 이런 상품뿐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으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연구냐면 이것도 이제 관련된 연구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수행을 했냐면 자, 머그와 캔디바를 사람들에게 랜덤하게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사람들은 머그를 나눠주고 파란색 사람들은 이제 캔디바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빨간색 사람들에게는 이제 머그를 나눠주고 파란색 사람들에게는 이제 캔디바를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자, 이 빨간색 사람들, 그래서 머그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머그를 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머그를 받았는데 캔디바를 대신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하고 물어봤어요. 캔디바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은 캔디바를 받았는데 혹시 머그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머그를 원한다면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전반적으로 머그를 더 선호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그를 캔디바보다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머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빨간색 사람들이죠. 빨간색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 나는 안 바꿀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캔디바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 나는 머그로 바꿀래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머그를 받은 사람들은 머그를 받은 사람 중에 캔디바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10%, 그리고 캔디바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머그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10%밖에 없었어요. 즉,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아이템을 그대로 그냥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머그를 선호하면 머그를 받은 사람들은 다 킵하고 캔디바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꾸려고 해야 되고 또 그 반대로 캔디바를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선호를 한다면 캔디바 받은 사람들은 다 킵하고 머그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꾸고 싶어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결과는 머그 받은 사람이나 캔디바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받은 아이템을 그대로 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자기가 받은 아이템을 자기가 받지 못한 아이템에 비해서 훨씬 높게 가치를 부여를 했다는 거죠. 즉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아니면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뭐 현재까지도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진행이 됐던 뭐 머그 그리고 펜 이런 거를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이 카몬과 아리엘리의 연구에서는 이 칼리지 바스켓볼 티켓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있었고 그리고 센과 존슨의 경우에는 이거는 상품권이죠.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어떤 대학 농구 시합이 있는데 그 농구 시합 티켓이죠.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티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그 티켓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에서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그 상품권을 보유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치를 더 높게 부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레빈과 그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가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이게 아마 필드에서 이제 실제 레스토랑에서 아마 수행한 연구일 거예요. 자, 피자 토핑에 대해서도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에게 자, 이 빨간색 사람들한테는 이제 피자를 먹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피자를 드실 건데 자, 이제 피자는 일단 기본 피자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 이제 토핑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원하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뭐 올리브도 넣을 수 있고
뭐 또 내가 원하면 무슨 치즈도 더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면 이제 토핑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 피자를 주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제 돈을 더 내시면 토핑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파란색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기본 메뉴가 뭐냐 하면 모든 토핑이 다 있는 거예요. 올리브, 뭐 치즈, 뭐 페퍼로니 해서 기본 메뉴가 모든 토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핑이 일단 다 있는 기본 메뉴를 보여주고 자, 당신이 원하시면 여기에서 토핑을 뺄 수 있습니다. 그 토핑을 빼면 가격도 빼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그룹의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본 세팅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뭐 올리브 좀 추가해 주세요. 뭐 치즈 좀 추가해 주세요. 뭐 돈 좀 더 내고 엑스트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피자를 먹었어요. 파란색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메뉴는 모든 토핑이 다 있는 피자고 이 중에서 나는 뭐 치즈는 싫어요. 치즈는 빼주세요. 그 대신에 가격 깎아주고 나 올리브도 싫으니까 올리브 빼주세요. 그 대신에 가격 깎아주고 그렇게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자, 결국은 자, 두 번째 이 파란색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토핑도 더 많이 먹고 돈도 더 많이 냈어요. 토핑이 많으니까 더 피자가 비싸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 상황에서 사람들이 토핑을 더 많이 그래서 더 비싼 피자를 시켜 먹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결국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과 파란색 버전에서의 차이점은 애시당초 기본 메뉴에 모든 토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이었죠. 그래서 그 차이뿐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도 일종의 인다우먼트 이펙트 같은 것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초 사람들에게 기본 메뉴가 그냥 풀 세팅이에요. 풀 옵션. 기본 세팅이 풀 옵션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이 올리브라든가 치즈라든가 페퍼로니 같은 것들을 지금 이거를 내가 처음에 소유하고 혹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핑들을 빼기를 지금 주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가 적절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을 자, 인다우먼트 이펙트는 항상 이 로스 어버전이라는 것과 거의 뭐 대부분 같이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로스 어버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로스를 굉장히 이제 크게 느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자동차가 됐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가 생겼어요. 자, 이때 내가 지금 효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잃었어. 내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내가 잃었어요. 자, 그러면 효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요? 자동차가 없다가 얻었을 때 플러스 100이니까 자동차가 있다가 잃으면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100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만큼의 비효용을 느낀다라는 게 로스 어벌전이에요. 즉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혹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아브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게인했을 때, 즉 그것을 얻었을 때 높아지는 효용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었을 때 느끼는 비효용이 더 크다. 즉 로스라는 것이 게인보다 더 크다. 더 크게 느낀다 사람들이. 이게 로스 어벌전이에요. 그래서 로스 어벌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로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개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보다 더 크다라는 게 로스 어벌전인데 이게 인다우먼트 이펙트와 사실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예에서도 우리가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인다우먼트 이펙트에 의하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잃었을 때 보유하고 있다가 잃었을 때 내가 느끼는 비효용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은 로스 어벌전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P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로스 어벌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경우 그래서 지금 풀 토핑이 기본인 경우에 사람들에게 풀 토핑이 되어 있는 피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빼게 하는 거죠. 토핑을. 자,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스 어벌전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니까 이 올리브라는 게 이제 애시당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빼려고 하다 보면 로스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본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옵션을 빼는 거를 사람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다우먼트 이펙트나 로스 어벌전이나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거의 같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 두 개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고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피자집을 경영을 한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메뉴가 풀 옵션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토핑이 다 얹혀져 있는 피자를 저는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토핑 빼드리고 그만큼 가격도 빼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장사를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듯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토핑도 더 많이 먹고 더 비싼 피자를 먹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 이게 뭐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을 이제 기업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에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동 경제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사실 좋은 정책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후생을 높이는 그런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곳에서 행동 경제학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그리고 기업 이윤을 제고하는 데도 사실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행동 경제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마케팅 전략을 보면 이제 좀 속지 말고 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밍 그 공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이제 또 헌팅 퍼밋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냥을 하려면 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면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이제 느끼더라.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뭐 와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느끼더라라는 연구 결과예요. 이 참고로 무슨 와인 에코노믹스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 에코노믹스라는 분야가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글에서 와인 에코노믹스 뭐 이렇게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와인 산업이 사실 굉장히 큰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와인 관련된 이 와인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경제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또 와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구글에 가서 와인 에코노믹스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연구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재미있는 연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한유진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연구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이제 어떤 것에까지 느끼냐면 이 프로포절 라이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보이더라라는 연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연구냐면, 자, 이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 이 얼티메이텀 게임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얼티메이텀 게임이라는 거는 프로포저가 있고 리스판더가 있죠. 프로포저가 있고 리스판더가 있고, 그리고 프로포저는 리스판더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자 제안을 하고, 리스판더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나눠 먹고, 리스판더가 리젝하면은 둘 다 아무것도 못 먹고, 이게 얼티메이텀 게임이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얼티메이텀 게임인데, 자, 이 연구에서는 여기다가 이 얼티메이텀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프로포저가 되기 위한 경쟁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가 되면 사실 좋죠. 프로포저가 되면 내가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사실 프로포저가 되면 뭐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가능하면 자신이 프로포저가 되기를 원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는 누가 프로포저가 되는지는 그냥 랜덤하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뭐 어떨 때는 뭐 저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고, 그래서 누가 프로포저가 되는지는 랜덤하게 결정이 됐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경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자,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아요.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이 지금 얼티메이텀 게임을 할 건데, 누가 프로포저가 되는지를 이제 경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똑같은데, 두 번째 상황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자,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당신은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경쟁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긴 사람이 프로포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뭘 눈치챌 수 있냐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처음에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당신은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누가 프로포저가 되냐 하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한 사람에게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사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누가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가 될지를 경쟁을 시켜서 이긴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도록 해줬고,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유일한 차이점은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에게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는 애시당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신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당신은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해줬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왔냐면, 두 번째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더 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논문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여기서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더 격하게 했어요.
훨씬 더 경쟁을 많이 했어요. 경쟁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소진을 했어요. 재밌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이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애시당초 처음에 이제 당신은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사람이 프로포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누가 프로포저가 될 거냐 하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프로포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자, 자기가 프로포저예요, 지금. 자, 근데 경쟁을 해요.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프로포저인 상황을 잃게 되는 거죠. 즉, 프로포절 라이트를 잃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프로포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경쟁에서 지면 프로포저가 못 되니까 즉 프로포절 라이트라는 것을 내가 잃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뭔가를 잃게 되니까 로스 어벌전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잃는 거는 내가 싫어. 따라서 이 사람이 훨씬 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자신의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럴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두 번째 상황 하에서 이 당신은 프로포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훨씬 더 경쟁에 격하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뭐 로스 어벌전 이제 비슷한 개념인 로스 어벌전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느끼는데 심지어는 이 프로포절 라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이 헌팅 퍼밋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머그라든가 이런 거는 손으로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근데 프로포절 라이트라는 거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뭔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포절 라이트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것이 작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연구였어요. 자,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어떤 연구냐면 이 참가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넷 중에 하나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투자 옵션은 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는 그 대신 뭐 수익률도 좀 있는 이제 그런 투자 상품이고 두 번째 투자 상품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그 대신에 수익률도 되게 높아요. 이제 그런 상품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이제 트레저리 빌이라서 미국 국채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이제 굉장히 안전하죠. 근데 안전한 대신 이제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뮤니시팔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투자 옵션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사람들에게 이 4개의 투자 상품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랜덤하게 일단 어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4개 투자 상품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첫 번째 투자 상품을 일단 랜덤하게 배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투자 상품을 랜덤하게 배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4가지 투자 상품을 랜덤하게 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거는 아무거나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이제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 여기까지 계속 학습해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애시당초 자기가 배정받은 그 옵션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거는 이 뭐냐 이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현재 상황, 뭐 현 상태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재 상태 혹은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도 변하고 뭐 내가 처한 뭐 일상생활의 상황들도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선 사람들이 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변하면 이제 뭐 자신의 선택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걸 보면 현재 상황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많이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맨날 가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중국집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 가던 중국집에 계속 가는 거죠.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가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맨날 먹던 음식 먹고, 내가 맨날 먹던 뭐 간식 먹고, 내가 항상 입는 옷 입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이제 이러한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관련된 로스 어벌전,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상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자신에게 랜덤하게 배정해 준 그냥 그런 선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그 사람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면, 그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 로스 어벌전 같은 이 결과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더 나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넛지라는 말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유명한 책도 있죠. 넛지라고, 이제 세일러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세일러가 쓴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잘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 경제학의 어떤 넛지 가능성을 보여준 이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냐면, 자, 여러분 이제 학부 때 이렇게 뭐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저축을 지금 사람들이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조금씩이라도 계속 저축하고 모아서 그걸로 자산을 불리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집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저축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Save More Tomorrow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Save More Tomorrow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계속 이제 저축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축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자기 월급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분이 자동으로 그냥 계속 저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선전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입을 안 했고 그랬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다우먼트 이펙트하고 그리고 또 로스 어벌전, 그리고 아까 이 바로 직전 페이지에서 본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뭐 자기가 원하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가입하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죠. 자, 혹은 내가 지금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내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인다우먼트 이펙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해지를 하면 일종의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지하는 거니까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로스에 대해서 큰 어떤 비효용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지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다우먼트 이펙트 혹은 로스 어벌전 혹은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 같은 것이 작동을 해서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월급 중에 일정 부분들이 계속 그냥 자동으로 저축이 돼 버리고, 따라서 결국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저축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밝혀낸 어떤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뭐 편견 혹은 뭐 편향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면 사실 별로 좀 안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양한 behavioral bias, 그래서 행동 경제학적인 사람들의 편향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할지 로스 어벌전 같은 거고, 근데 이러한 바이어스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사용을 해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뭐 소외받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행동 경제학적 바이어스들, 편향들을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또 어떤 연구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목표가 학생들의 이러한 테스트 스코어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동네는 뭐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성적도 좋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학생들이 좀 성적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가 대물림 되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부자가 되는데 어떤 지역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목표가 이제 어떤 지역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좀 성적을 우리가 높이고 싶다. 중고등학생들의 뭐 성적을 높이고 싶다라거나 혹시 뭐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활용을 하면 뭐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을 학업 성적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을 활용한 정책이에요. 자, 어떤 정책이냐면 자, 선생님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학교들에서 활용된 이 예인데, 그래서 필드 실험이죠. 필드 연구.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보너스를 줬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이 높게 나오면 보너스를 줬어요. 이 경우는 보너스라는 거는 지금 개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없는 보너스를 얻는 거니까. 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너스를 어떻게 줬냐면 선생님들한테 자, 당신은 이제 당신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 미리 일종의 보너스를 뭐 미리 주는 것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 당신은 이제 보너스를 받게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의 성적이 낮으면 그 보너스는 못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너스라는 게 로스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은 이제 보너스를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학생들 성적이 안 좋으면 받게 돼 있는 보너스를 못 받게 되니까 지금 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스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상황 하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가르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이제 학업 성적이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교육 관련 정책이죠. 그래서 교육 관련 정책에 행동 경제학의 연구들을 잘 활용을 한 그런 좋은 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연구는 기업 이윤 제고의 이제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를 활용한 예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자, 실제 공장에 가서 이 공장 근로자들한테 이제 보너스를 주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부 공장들에서는 이제 보너스를 어떻게 줬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번에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톤 이상이면 여러분들 보너스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너스가 개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없는 보너스를 받는 거니까. 자, 또 다른 공장들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수행했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보너스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생산이 100보다 낮으면 그 보너스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우는 보너스라는 게 로스로 작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 공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보너스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적으면 그 보너스를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지금 로스로 작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로스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두 번째 상황 하에서 이 공장 근로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이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도 이제 그렇게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 하에서 공장의 평균 생산성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퍼니시먼트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상황은 지금 로스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퍼니시먼트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뭔가를 일단 주는 걸로 했는데 너가 뭐 이렇게 못하면 너는 지금 처벌을 받을 거야. 처벌을 받는 그런 걸로 이제 받기로 한 보너스도 안 줘. 이렇게 퍼니시먼트 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행동경제학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기업 이윤 제고에 활용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공장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제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뭐 글쎄 이 공장 소유주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 진짜로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대신 더 막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드립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드립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드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드립 커피라는 거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드립 커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피를 이렇게 우려내는데 이제 물을 이제 한 방울씩 조금씩 뿌려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우려내려 먹는 이제 그런 커피를 이제 드립 커피라고 하죠. 그래서 드립 프라이싱이라고 하면 가격을 한 방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조금씩 더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드립 프라이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물건 구매할 때 이제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뭔가 상품을 사려고 검색을 하다가 이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X네. 그러면 이거 사야지 하고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배송을 받으려면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배송비 3,000원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고 이제 배송비 오케이 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뭐 이 상품에 대해서 뭐 보험 같은 거를 들고 싶으신가요? 하고 나오면서 보험 들려면 뭐 추가로 뭐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보험이라는 거는 애플 제품 구매하면 뭐 애플 케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품이 뭐 배송되는 과정에서 혹시 파손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다 보상을 해주는 뭐 그런 보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X라는 가격을 내고 이 상품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엔 이 상품을 최종적으로 내가 구매하려면 지금 추가로 지금 프라이스가 가격이 점점 더 붙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격 전략이 드립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가격 전략을 쓰냐 하면 애시당초 사람들한테 이제 이 프라이스 X에다가 배송비 3,000원에다가 뭐 인슈런스 10,000원 해가지고 애시당초 토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자, 이 상품을 사려면 5만 원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샀을 사람들이 자, 상품 가격 X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얼마야? 37,000원이죠? 아니, 맞나? 네, 37,000원. 네. 자, 37,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클릭하게 만들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거는 5만 원으로 똑같지만 요렇게 37,000원입니다 해서 클릭한 다음에 드립 프라이싱을 하면 애시당초 요 5만 원입니다 했으면 안 샀을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이제 로스 어벌전 혹은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슈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사겠다고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클릭을 하는 순간 이 지금 배송받기 위한 배송이랑 이제 결제 과정을 이제 밟는 동안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나는 저 프로덕트를 샀어. 내 거야.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판에 와서 3,000원 더 내고 10,000원 더 내고 2단계에 와서 아예 나 안 사라고 하려면 이미 지금 내가 사서 내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결제를 취소하면 로스를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드립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최종 단계까지 와서 결제를 취소하는 그런 게 좀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이제 더 많이 구매하게 하는 유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드립 프라이싱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행동경제학 연구를 이제 기업 이윤 제고에 활용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뭐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좋은 정책에 대한 예도 봤지만 행동경제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등을 치는 상황인데 기업의 이윤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등을 치는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동경제학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잘 이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많죠, 이거 트라이얼 오퍼. 그래서 뭐 한 달간 뭐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뭐 이런 거 요즘에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도 일단 배송받고 뭐 일주일 내에는 뭐 무료로 뭐 반품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트라이얼 오퍼 요즘에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왜 기업들이 트라이얼 오퍼 전략을 많이 쓰느냐? 이것도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과 연결이 돼 있죠. 자, 뭐 내가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물건을 배송을 일단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물건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한 달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유하게 되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내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안 하게 되면 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로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안 하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얼 오퍼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뭐 안 샀을 사람인데 트라이얼 오퍼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트레이드 인 세일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보통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던 제품 가져오시면 뭐 새 제품으로 바꿔드립니다. 물론 이제 새 제품 바꾸려면 돈을 좀 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던 제품 가져오시면 새 제품으로 뭐 돈 조금 내시면 뭐 교환해 드려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핸드폰이나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전략을 활용을 하죠, 기업들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다우먼트 이펙트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상품을 처분하는 거를 꺼려 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부여하니까.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이 핸드폰을 지금 오랫동안 썼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라서 내가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이거를 처분하기를 좀 꺼려하는 상황인데 자, 이거를 새로운 핸드폰으로 지금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은 아니긴 하지만 하여간에 핸드폰은 내가 그대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꾸니까 기종이 뭐 바꿔지기는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트레이드인 세일의 경우에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인 세일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처분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트레이드인 세일을 안 했으면 나는 그냥 내 핸드폰 그냥 계속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분하기가 힘들어. 나는 이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트레이드인 세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약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요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윤 제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이제 기업의 마케팅 혹은 뭐 기업의 이윤 제고에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들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자, 리스트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약해지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시장 경험이 많으면 이제 그 사람은 시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를 시장에서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로스를 좀 덜 느낄 것 같아요. 즉,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스트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는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미국의 이제 스포츠 카드 같은 게 되게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무슨 뭐 굉장히 레어한 포켓몬 카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스포츠 카드 뭐 이제 농구라든가 뭐 뭐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스포츠 카드가 이제 사실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카드 이제 두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연구 참여자들한테 두 종류의 스포츠 카드를 이제 랜덤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스포츠 카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B라는 스포츠 카드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딜러와 난 딜러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빨간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포츠 카드 A를 받은 사람들이고, 파란색 사람들은 스포츠 카드 B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 간에 이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여기서 동그라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그라미는 이제 딜러들이에요. 동그라미는 이제 딜러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스포츠 카드 시장에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스포츠 카드들을. 그리고 여기 지금 X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난 딜러예요. 그래서 스포츠 카드를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도록 했더니 이제 재밌게도 자, 난 딜러들의 경우에는 그 난 딜러들이니까 이 스포츠 카드를 이제 뭐 중고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5% 정도의 사람들만이 카드를 교환을 했어요. 즉 스포츠 카드 A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25%만 B로 이제 교환을 하고, 스포츠 카드 B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한 25% 정도만 A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환 비율이 되게 낮았죠. 그래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딜러들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딜러들이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딜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이제 뭐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러한 상품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이 많으면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좀 덜 발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필드에서의 연구인데 이거는 이 프로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슨 뭐 서베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프로 골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거 우즈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뭐 PGA 이 경기에 나갔는데 뭐 3번 홀에서 뭐 2번 만에 이 그 홀에 공을 넣었다. 그리고 뭐 타이거 우즈가 뭐 5번 홀에서는 뭐 4번 만에 그 홀에 뭐 공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자,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는데, 자, 골프는 각각의 코스마다 이제 몇 번 만에 이제 그 코스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숫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코스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1번 코스예요. 1번 코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깃발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A에서 시작해서 이제 B까지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번 코스는 3번 만에 끝내야 돼 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코스에서 처음에 한번 딱 쳤어요. 그럼 공이 여기 떨어지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쳐요. 그럼 공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면 이제 구멍에 공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1번 코스에서는 웬만하면 3번 만에 이거를 끝내야 돼 하고, 1번 코스는 3번 만에 끝내야 돼 하고 3 이런 숫자가 있고, 2번 코스도 마찬가지로 뭐 4, 예를 들어 2번 코스는 막 더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가 복잡해서 이거는 4번은 쳐야지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각 코스마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자, 숫자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코스에서 내가 지금 골프를 쳤는데, 자, 3번 만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2번 만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4번 만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쪽팔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3번 만에 넣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를 더 친 거니까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2번 만에 이제 3번을 쳐야 되는데 2번 만에 쳤으면 이거를 언더파라고 한대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언더파라고 한대요. 그래서 3번을 치면 온파라고 하는데, 3번 쳐야 되는데 2번, 즉 3번보다 적게 친 거죠. 이 경우는 언더파라고 하고, 4번 쳤으면은 지금 3번보다 더 많이 친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오버파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3보다 많이 치면, 그래서 3번 만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4번 치고 5번 치고 6번 쳤어요. 자, 그러면 3번 만에 쳐야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친 거니까 로스가 작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3번 만에 쳐야 되는데 3번이 목표예요. 3번이 목표인데 3번을 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되면 지금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3번보다 적게 치면은 좋은 거죠. 그때는 이제 게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1번 홀에서 자, 내가 이제 3번을 치는 게 지금 목표인데, 3번 쳐서 끝내는 게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번 쳤어요. 자, 내가 4번을 쳤으면 지금 로스죠. 자, 4번을 쳤으면 이미 로스인 상태예요. 자, 4번을 쳤으면 이미 로스인 상태니까 이 경우에 내가 더 치는 경우랑, 자, 3번 쳤으면 지금 딱 맞게 쳤죠. 자, 딱 맞게 쳤는데 여기서 내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넘어가니까 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 경우랑 사람들의 행동이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 영역에서는 지금 로스인데, 자, 내가 이미 로스의 영역에 있어요. 자, 이미 로스의 영역에 있으면 아니 뭐 이미 그냥 뭐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뭐 하나 덜 또 못 치는 게 뭐 큰 차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딱 여기 딱 목표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지금 로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각의 프로 골프 선수들이 처한 상황 하에서 얼마나 그 다음 샷을 잘 쳤느냐를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 골퍼가 지금 1번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번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차피 로스 상황에 있으니까 뭐 한 번 뭐 못 쳐도 뭐 그게 그거지. 근데 1번 상황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지금 로스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로스는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더 좀 공을 들여서 1번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해서 더 정확하게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버파니까 지금 이 2번 상황인 거예요. 지금 로스에 있는 때보다 온파인 경우, 저기 지금 1번 상황이에요. 온파인 경우에 사람들이 친 그 골프 샷이 더 정확했다, 더 이제 성공적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골프 선수들도 이게 로스 어벌전을 느끼는구나. 그래, 인다우먼트 이펙트 혹은 로스 어벌전이 프로 골퍼 선수들의 행동에도 이게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 연구로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관련된 로스 어벌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인다우먼트 이펙트 그리고 로스 어벌전이라는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좀 소외받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이제 기업 이윤 제고에 사실 도움이 되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연구 결과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연구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말 보고서도 이제 잘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